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엄현석 회계사입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22년까지 11만 4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네요. 임대차 3법으로 전세를 씨를 말리더니 공공에서 나서서 전세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전세는 한국에만 있고 월세가 정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전세 공급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실패가 뻔히 보이는 그런 대책인 것 같아서 대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LH가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전세를 공급하겠다. 지금 이렇게 집을 못 구해서 안달인 상황에서 공실인 상태라면 당연히 인기가 없는 주택일 거고 그 주택을 내놓는다 한들 누가 들어가고 싶을까? 또 그 다음으로는 신축 매입 약정이라고 해서 그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을 짓고 LH가 그걸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 과연 민간에서 얼마나 참여할지 관건인 거고, 이 건설사들이 지을 주택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입지가 좋지 않은 주택이라면 아무리 공공임대를 내놓는다 한들 거기 살고 싶은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것 같고요. 결국 건설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닌가. 또 공공전세라고 해서 기존에 월세로 공급했던 공공임대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재도 좋은 거 쓰고 뭐 인테리어도 트렌드하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 공공이 공급하는 재화의 품질이 아무리 좋다 한들 민간에서 공급하는 그런 품질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면 분명 그 주택은 경쟁률이 셀 것이고, 그동안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했던 공공임대주택이 중상층까지 공공임대에 살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소득층은 점점 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중산층이 임대주택에 사는 나라가 과연 경제적으로 건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서민들이 중산층이라도 돼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중산층이 딱 됐는데 내 주택이 없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1인 가구를 위해서 그 호텔 등 숙박시설을 개조해서 주거 공간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저는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설마 진짜 진심인가?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정말 일주일만 호텔에 한번 살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결혼 전에 출장 때문에 대전에 한 2-3달 비즈니스 호텔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나름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환기도 안 되지, 세탁도 어렵지, 뭐 취사 당연히 안 되지, 창문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텔은 잠만 그냥 자고 나오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아무리 개조한다 한들 이게 뭐 신라 호텔도 아니고 포시즌 호텔도 아닐 것이고, 분명 손님이 없는 그런 호텔들 위주로 개조를 할 텐데, 그렇게 손님이 없는 호텔이야 뭐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위치가 안 좋거나 아니면 너무 노후화 됐거나 여러 가지 인기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호텔을 개조한다고 한들 그 호텔에 들어가고 싶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습니다. 이런 실패가 불보듯 뻔한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씩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떤 국회의원분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이 임대주택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랑 별 차이가 없다. 또 어떤 분은 여인숙에서도 1년, 2년 사시는 분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명일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 사시고 또 성북동에 68평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진선미 의원님은 지금 뭐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다는데 그 집 빼서 좋다고 했던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면 딱 좋지 않을까? 빨리 아파트에 대한 환상 버리시고 그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끌에서 신용대출 받아서 집 사면 1억 넘는 대출은 회수해 간다고 하고, 집 살 때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쓰라고 하고, 또 어떤 지역은 공무원 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왜 이렇게 집을 못 사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게 하든가 아니면 뭐 전세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점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전세에서 살다가 반전세로 이사가고, 반전세도 어려우면 월세로 이사가고, 그 이제 아파트도 벗어나서 뭐 빌라, 이제는 호텔까지 몇 년 전만 해도 개그 콘서트에서 뭐 2억 3천도 비싸다고 이렇게 풍자했었는데 이제는 2억 3천짜리 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권별로 서울 아파트 집값 상승률을 보면은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집을 못 사게 하는 데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썼던 부동산을 끝났다 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영국을 예로 들면서 집을 가진 계층은 뭐 보수적 경향을 띠고 그렇지 않은 계층은 진보적 경향을 보인다. 또 고수층이 많은 중대형 아파트 단지는 한나라당에 투표하고,
다세대 다가구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되면 투표 사연도 달라진다. 이분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을 가지면 사람들이 보수가 된다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집을 못 갖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아무튼 이번 정책도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 25번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